제가 서울에서 혼자 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결혼 후 인천에서 아이 낳고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에도 제일 먼저 떠올랐죠. 친정집은 수원에 있습니다. 빌라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빌라 이름이 참 독특했던 게 애초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이름이 죄다 꽃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입구에는 동백 꽃빌라가 있었고 제가 살던 빌라 옆 건물은 진달래였고요. 친정집이 있는 곳은 장미였습니다. 남들은 빌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저는 꽃동네라 생각하며 살았었죠. 원래는 저희 집도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옮기게 되었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짐 옮기다가 이불이 젖어버렸다며 엄마가 이불 끌어안고 우셨거든요. 원래 살던 집보다는 당연히 좁았죠. 게다가 동네 제일 구석에 있는 빌라라서 버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 이삿짐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장미 빌라에서 우리 가족이 20년 가까이 살았고요. 친정오빠는 아빠 따라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군대 전역하자마자 나가 지냈고 저는 엄마 뜻에 따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직장부터 구했고요. 남편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 올리고 친정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8년 만에 다시 꽃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미빌라에서 지냅니다. 신혼 살림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남편 월급이나 제 월급 상황이 비슷했고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벅찼으니까요.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애초에 집안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결혼했으니 시댁 사정이나 친정 사정 둘 다 비슷했고 결혼식 올릴 때까진 별 문제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가게를 운영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월급쟁이였거든요. 그때가 딱 그 시기였어요. 실내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말라, 몇 시 이후에는 식당에 가지도 말라, 이러면서 가게도 문을 일찍 닫고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을 때였는데 당연히 친정아빠가 하시는 식당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운영 못할 정도로 수입이 말라버린 정도는 아니라서 주변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았는데 친정 가게는 그래도 손님들이 계속 와주셨어요. 메뉴가 순두부찌개 하나인데 장미 빌라로 이사 온 후 차린 가게라서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사 온 뒤에 돈 벌어서 빚도 다 갚으시고 친정오빠 가게 차리는데 보태주시기도 했으니 신기하긴 했죠. 아빠는 터가 좋아 그렇다고 하셨지만 정말 그런 게 영향이 있는지 남들이 엄청 힘들다고 하는 와중에도 아빠 식당은 문 닫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친정오빠가 했던 낙지구이 가게는 진작에 문을 닫아서 친정아빠 식당에 오빠도 함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기쯤에 시아버님 생신이라고 해서 시댁에 갔었는데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쟁이가 최고다. 아니 너까지 장사한다고 해서 봐라 집안이 어떻겠니? 지금도 안 싸돈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말이야. 하시며 저를 긁으시는데 예전에는 시댁에서 뉴스 같은 건 틀어놓지도 않으시더니 그 시기엔 제가 갈 때마다 뉴스 앞에서 한숨 쉬셨어요. 그리고 툭 하면 장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뒤로는 일부러 시댁에 가는 걸 피했죠. 그리고는 얼마 뒤 올케 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친정오빠 가게를 수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때까진 배달 판매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친정오빠랑 올케 언니랑 의논해보고는 배달 주문을 최대한 늘려야겠다며
불필요한 테이블 정리하고 메뉴도 줄이면서 바꿔보려 한다길래 저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만 나면 무조건 수원으로 내려갔고요.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봤지만 사람 많은 곳에 뭐하러 가냐며 싫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만 다녔죠. 배달 늘려봐야 뭐가 달라지냐며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고 하셨지만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매주 내려가 눈으로 직접 보니 가게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배달 주문도 점점 늘어나는 듯 했어요. 이벤트로 주는 음료수도 몇 박스씩 쌓아놓고 배달 준비를 시켜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가게에 나가 도와드렸죠. 반찬 세트 포장 봉지에 미리 넣은 냉장고에 쌓아놨고요.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200봉지씩 준비했습니다. 저야 주말에만 가서 잠깐 도와준 게 다였지만 친정오빠랑 올케 언니가 정말 고생했어요. 그렇게 친정 가게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남편 반응이 시무룩했어요. 저번에 한번 저랑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가 남편도 가게 돌아가는 모습 보고 놀랐는지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옆에서 계속 매출은 얼마냐,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가냐며 돈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아빠께 연락이 오면서 결국 문제가 터졌죠. 전화 보다 보니 아빠가 저보고 집에 잠시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에 그런 연락을, 그것도 친정아빠께 받아본 일이 처음이라서 가게에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졌나 싶어 전화 끊자마자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친정오빠랑 올케 언니도 와 있었고 거실에는 아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친정아빠가 먼저 말씀하시길, 이번에 가게 옮기기로 결정했다. 민석이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고 원래는 그 건물 1층만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건물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그 건물로 싹 다 옮겨가기로 했다. 1층은 음식점 쓰고 4층은 민석이네랑 우리가 지내려고. 조만간 이삿짐도 그리로 옮겨놓을 참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오빠네랑 친정집 모두 그 건물로 옮기시는 거냐고. 이번에 완전히 이사하시는 거냐 했더니 옆에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이번에 옮긴 김에 열심히 모아서 그 건물 사버리려고 하면서 오빠가 친정아빠를 보며 말끝을 흐리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아빠를 쳐다보게 되었죠. 그때 빌라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이사가는 문제야. 옮길 가게 때문이라도 그리로 가는 게 맞는데 원래 살던 빌라는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 팔기도 싫고 모르는 사람 드리기도 그렇고 여기가 어떤 집인데 이 좋은 터에 그렇게는 못하지. 늙은이 고집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집 지킨다는 생각으로 버텨왔기에 이 빌라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하시며 친정아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빠 생각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친정오빠나 올케 언니 표정을 보니 대충 예상한 듯 보였어요.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자리가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게가 망하면 자리 탓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흥하면 좋은 자리라고도 하고요. 좋은 터냐 나쁜 터냐 이걸 특히 친정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고 겉보기엔 낡고 구석진 곳에 있는 빌라였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시고 난 뒤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고 미신 같긴 했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에게 그 빌라 민영이 네가 가져가라고, 이삿짐 옮기면 명의 이전하고 서류 정리 마치자면서
옆에서 친정오빠도 그러라고 하고 올케 언니도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게 일을 도와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내심 좋긴 했지만 염치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올케 언니가 읽었는지 제 손을 잡으면서 어차피 비어있을 집인데 괜찮다고 받으라고 하길래 그렇게 친정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정에서 쓰던 빌라를 물려받게 되었다고 다음 달에 명의 변경까지 바로 진행할 거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저를 시큰둥하게 쳐다보며 세금은 얼만데? 세금도 내주신대? 하는 겁니다. 저건 또 무슨 반응인가 싶었죠. 세금이 얼마건 당연히 우리가 내는 게 맞고 감사 전화는커녕 저렇게 굳은 얼굴로 저러니까 그날 결국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우리는 지금 대출받아 전세 살고 있는데 자가로 집이 한 채 공짜로 생기는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냐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순진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그걸 그냥 받아오면 어떡하자는 건데. 장인어른 고집에 집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빌라 팔지도 못하시게 뻔한 거고 식당이 그리 잘 되었다면서 작년에 매달 1억씩 찍었다고 하더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나 보네. 이번에도 넓은 건물로 옮긴다면서 우리한테 나눠준다는 소리 하나 없고 고작 받아왔다는 게 19평짜리 낡아빠진 빌라야? 골칫덩어리 빌라 치워버렸으니 형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 얼씨구나 하면서 줘버린다고 했겠지. 하면서 제 앞에서 혀를 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남편의 진심을 그날 처음 들었으니까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쏟아내는데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2억이 넘는 빌라를 받아왔던 날이었잖아요. 근데 축하는커녕 부부싸움만 하고 있으니 그날 혼자 앉아서 생각해본 끝에 결론을 내렸고 빌라는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죠. 만약 우리가 친정식당 일을 함께 했다면 저런 식으로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신도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다며 친정 근처도 가지 않았으니 땡전 한 푼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빌라 따위가 아니라 빌라씩이나 받은 걸 감지덕지하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근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하나뿐인 사위한테 이런 푸대접이 어딨냐고 혼자 끝까지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저녁에 어머님이 직접 오셨더군요. 현관문 열자마자 친정 빌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대뜸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더니 남편에게 이야기 전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다 전해들었고 일단 앉아봐라. 무슨 생각으로 그 낡은 빌라를 남겨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팔기 싫어하신다고 하신다면서 그런 애물단지를 왜 너희들한테 넘긴다니?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가게가 그렇게나 대박이 나면 뭐해. 아무리 집 나간 딸 자식이라도 해도 그렇지. 우리 재민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어. 아직 명의 넘겨받은 거 아니니 못 받겠다고 해라. 그럼 나중이라도 다른 수를 쓰시겠지. 저는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우리 친정집인데 저렇게 후려치시니 속이 상했죠. 그래서 저도 곧바로 대답해드렸어요. 지금 지내고 있는 집보다 친정 빌라가 더 넓은데 저는 옮겨 지내겠다고 전세 대출도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돈 모으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상속이 어쩌고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만 하시길래 듣는 동 마는 동이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그날도 빌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세대출까지 이야기하자 남편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알았다고 하길래 그렇게 한 달 뒤 친정부모님이 이사하시면서 저희도 집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친정부모님 옮길 집에 함께 가서 이삿짐도 옮겨드리며 도와드렸죠. 남편도 함께 갔었는데 옮기는 곳이 꽤 넓어서 먹자골목에 있는 건물 4층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꽤 넓더라고요. 60평이라서 오빠네와 나눠 쓰기에 비좁아 보이진 않았어요. 1층의 가게 공간도 함께 구경했고요. 한창 내부 수리 중이라 너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 가게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놓이고 너무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인사드린 뒤 저랑 남편은 우리가 이사갈 장미빌라에도 들렸습니다. 짐은 다 옮겨두셨다고 듣긴 했는데 오빠가 도배랑 화장실 수리해준다고 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겸 남편과 바로 가봤어요. 도착해보니 모든 게 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현관문부터 안에 벽지도 그렇고요. 당연히 오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친정엄마께서 그 바쁜 와중에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길래 굳이 수리할 필요가 있나 싶은 정도였어요. 그 순간 밖에서 쾅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나가 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막 짜증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날 온종일 얼굴이 굳어있더니 결국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문짝이라도 바꿔주고 집을 넘기던가 페인트 벗겨진 거 하며 잘 다치지도 않네 이거. 이런 문짝은 왜 여태 달아놓은 거야? 하면서 현관문에 대고 발길질하며 서 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턴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이것도 장인어른이 믿는다는 미신 뭐 그런 건가? 현관문짝도 낡은 걸 그대로 써야 하는 거래? 하며 코웃음을 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마음 정리가 끝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해서 지낸들 무슨 소용일까 싶었죠. 그리고는 며칠 뒤 친정가족들이 빌라에 온다고 해서 친정오빠가 집수리에 대해 의논하자고 했던 상황이라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갔더니 이번에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정아빠와 오빠가 도착했고요. 근데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벽지가 누렇다, 화장실 타일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곳저곳 수리할 곳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어머님이 메모까지 하셨더라고요. 현관문도 새로 바꾸자고 어찌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던지 저는 너무 민망해서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남편은 이번에도 시큰둥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친정오빠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너무 민망해하자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서 집 수리하는 김에 멀끔하게 다 해주겠다고 걱정 말라 이야기해 줬지만 속에서 열이 뻗쳐서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왜 모셔왔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궁금하시니까 오셨겠지 뭘 그러냐며 자기가 눈치라도 보며 살았으면 좋겠냐고 막 따지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어머님 오실 거면 최소한 미리 알려는 줘야 하지 않냐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도 속이 뒤집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친정오빠는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최대한 빨리 사람들을 구해서 집수리를 해주더라고요. 도배도 다시 하고 화장실부터 창틀까지 바꿔줬어요. 저희 돈으로는 주방 공사를 했고 그러니깐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친정 가족들도 좋아하셨고 그렇게 이삿날이 되어 짐을 옮기는데
어머님이 불쑥 들어오시더니 뒤따라서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 양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같은 걸 끌고 왔어요. 그게 뭔가 싶어봤더니 거기에 전부 어머님 물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입구 쪽에 있는 방이 볕도 잘 들고 제일 이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방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시더니 어머님 물건을 다 풀어놓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편이 그러대요. 엄마가 고생해서 이렇게 상태 좋게 고쳤는데 잠시 머물다 가시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고 세상 당당하게 지 앞에서 그러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빌라로 옮기기 싫다며 큰 난리를 떨어놓고 팔아버려라 받지 말아라 옆에서 그렇게 흔들더니 막상 수리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들어와 지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물끄러미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부리더니 처가에서 해준 집이니 내 마음대로 엄마 오시게도 못하냐며 동네 창피하게 현관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본인 짐 정리하기 바쁘셨고요. 그래서 저도 짐 정리하다 멈추고 거실 형광등까지 다 꺼버리고는 들고 온 가방 챙겨서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저보고 짐 정리하다 말고 어딜 가냐고 하길래 다른 것부터 정리해야겠으니 그리 알라고 이혼하겠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제 팔을 붙잡길래 그 자리에서 남편 뺨을 올려버리며 그동안 빌라 때문에 하도 시달려서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지내겠냐고 그냥 이혼해서 혼자 살면 그만인데 온 김에 당신 물건이나 가져가라고 나는 일단 이혼 서류부터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명의 변경하기 전이니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겠다고 말했죠.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진정하라며 저를 타일렀지만 욱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친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에게도 짐 풀면 다시 담아야 하니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 아드님 짐이나 챙겨서 나가시라고 아니면 다 버려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 이혼 진행했고 친정 식구들도 소식 듣자마자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라 제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8년짜리 결혼 생활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중간에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요? 다시 붙어 지낼 일은 절대 없는데. 남편 짐은 양말 하나까지 싹 다 정리해서 치워버렸고 지금은 깔끔하게 수리한 집에서 저희 아들과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친정아빠가 원래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수입도 예전에 저랑 남편이랑 둘이 벌었을 때보다 훨씬 많아서 적금 통장도 3개 만들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배달 일이야 전부터 저도 도와주며 배운 게 있으니 일은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지내네요. 갚아야 할 대출도 없고 명의 변경할 때 들어간 세금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더해서 내버렸으니 모든 게 한 번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소리가 점점 믿음이 가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지내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